데일리 브리핑. 매주 월요일 아침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저희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특파원? 네, 안녕하십니까. 워싱턴입니다. 네. 자, 2024 미국 대선이 꼭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또 공화당 경선은 불과 2달밖에 남질 않았는데, 자, 이 대통령 선거에 지금 이제 앞으로 남은 1년 동안의 과정이 어떻게 되는 거죠? 네, 말씀하신 대로 2024년 11월 5일 화요일에 2024년 대학과는 대통령 선거뿐만 아니라 이제 의회 총선도 같이 치러집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어제 날짜로 꼭 1년 앞으로 바짝 다가온 겁니다. 네. 또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전에 예선을 치러야 하는데 이제 공화당 예선이 공화당 경선이 더 관심을 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민주당 경선은 어떻게 보면 이제 아직까지는 요식행위에 그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현직 대통령이 나간다 그러면은 그대로 이제 추대하는 것이 관례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런데 이제 아이오와 전통적으로 가장 먼저 실시하는 아이오와 코커스가 이 새해 1월 15일에 치러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2달 앞바로 바짝 다가온 것이고요. 1월 말에는 또 프라이머리, 실제 이제 투표를 실시하는 뉴햄프셔 프라이머리가 1월 말에 실시가 되는데 아직 날짜가 확정이 안 된 게 이제 어느 지역보다도 이제 먼저 실시하도록 돼 있는데 이제 다른 지역들이 막 1월, 2월 초로 자꾸 그러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좀 먼저 치러야 된다는 그런 것 때문에 아무래도 15일이면 한 2주 사이에 두고 1월 하순에 이제 뉴햄프셔 프라이머리가 실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2달여 앞으로 바짝 다가왔기 때문에 공화당 경선전은 그야말로 이제 뜨거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생각보다는 덜 뜨거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너무 1년 이상 지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지지율 면에서는 굉장히 압도하고 있거든요. 네. 이러다 보니까 게임의 열기가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아이오와 코커스 지역에서는 좀 상황이 좀 다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이오와 코커스를 건너뛸 거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쪽 지역에서는 다른 후보들이 더 이제 인기를 끌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이오와 코커스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아예 이제 건너뛰고 그 다음에 이제 뉴햄프셔 프라이머리 또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제 사우스캐롤라이나 프라이머리인데요. 이쪽에 아무래도 공화당 지지세가 강하기 때문에 보수주의자들의 표심을 알아볼 수 있는 첫 지역이 사우스캐롤라이나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그런데 1월 달에 결정하는 공화당 대의원은 62명에 불과하거든요. 그리고 공화당 전체 대의원 숫자가 2,467명입니다. 그중에서 과반인 1, 2, 3, 4, 1,234명만 먼저 확보하는 후보가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날짜별로 쭉 그 일정이 나와 있는데 그 공화당 세에 따라서 이제 그 배정 대연이 이미 결정돼 있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것을 계산을 해보면 추계산을 해보면 벌써 언제쯤이면 이제 승부의 윤곽이 드러날 것인가 이것을 가늠해 볼 수 있는데요. 전통적으로 항상 첫 번째 판가름하는 것이 이제 이른바 슈퍼 화요일, 슈퍼 투스데이 승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번에는 내년 3월 4일에 16개 주에서 동시에 예비 선거가 실시되는 슈퍼 화요일 승부가 있습니다. 3월 5일인데요. 이때 캘리포니아도 들어있고 이곳 제가 사는 버지니아도 들어있고 텍사스도 들어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는 공화당 대의원이 지금 169명을 선출하게 되어 있고요. 텍사스에서 162명, 노스캐롤라이나가 75명, 테네시가 58명, 버지니아 48명 등 이때에 이제 상당수 874명이나 결정이 되기 때문에 1234명만 얻는데 874명 물론 이제 독식은 아니고 비율 따라 나누는 데 있고 많기 때문에 한 사람으로 많이 이제 독점할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이번 지금 현재 추세대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압도적인 그 우위를 계속 점유한다면은 내년 3월 5일 그 화요일 승부에서 거의 승부를 결정짓지는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뭐 다음 주인 3월 12일에는 조지아 59명, 워싱턴주 43명 등 4개 주에서 160명이 결정되고요. 3월 19일에는 플로리다 125명, 오하이오 78명, 일리노이 64명, 애리조나 43명 등 5개 주에서 349명을 결정합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내년 3월 말이면은 승부가 사실상 판가름 나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지금 나오는 것이고요. 그렇게 될 경우에 이제 물론 6월 초까지 그 승부가 경선이 이어집니다만은 이번에는 일찌감치 이제 게임이 끝나버리면은 그대로 그냥 요식행위 축제 분위기만 띄우는 그런 상황이 되고 이제 공화당 전당대회 대통령 후보를 직접 추대하는 전당대회는 이미 상당히 좀 빠른데요. 7월 15일부터 18일까지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이번에 개최됩니다. 네. 위스콘신이 그야말로 격전지 중에 또 격전지로 꼽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공화당 전당대회를 의도적으로 그때 이제 밀워키로 결정을 해서 그때에 이른바 대관식을 하는 그런 축제 분위기를 연출할 것으로 보이고 대통령 후보는 관례적으로 마지막 날 7월 18일에 추대가 되는 것으로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민주당은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요식행위를 거쳐서 이 한 달 늦은 8월 19일부터 22일까지 시카고에서 이제 전당대회를 펼치는데요. 마지막 날인 22일에 조 바이든 대통령을 그대로 추대할 것인지를 확정짓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 큰 이슈로 떠오른 것이 과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다시 선출되느냐 여기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장벽을 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뭐 잘 아시는 대로 지금 4건의 형사범죄 혐의로 기소가 돼서 재판을 계속 받아야 하는 상황이고요. 네. 그렇죠. 지금 오늘은 또 민사재판 뉴욕주에서 이 트럼프 회사의 재산 가치를 부풀려서 여러 가지 뭐 모기지나 융자를 받고 그럴 때 속였다. 네. 이런 것 때문에 2억 5천만 달러의 배상, 손해배상 지금 소송,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형사처벌은 피할 수 있어도 트럼프 회사가 망하느냐 흥하느냐는 그런 상당한 또 위기에 몰려 있거든요. 그렇죠. 여기에 이제 나가서 처음에는 맏아들이 나갔고 그 다음에 오늘 트럼프 전 대통령 또 다음 주에는 이방카가 나가서 그야말로 회사를 살리기 위한 구해내기 위한 필세 노력을 펼쳐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만큼 지금 사법 리스크가 지금 상당한데요. 사법 리스크 중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 이제 2군데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플로리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공화당 강세 지역이고 또 지금 마라라고를 비롯해서 정치적 근거지가 돼버렸거든요. 네.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는 이때 이제 기밀문 건 사건을 그쪽에서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을 것인데 내년 5월 20일에나 재판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뭐 경선이 다 끝난 다음에 대통령 후보로 추대되기 직전에 이제 아마 재판이 시작되는 것이고 또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고 언제 선고될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가장 위험한 것은 뭐 우리가 이제 익히 그냥 겉보기에도 그런데 의사당 청구 사건이 가장 위험한 아킬레스건으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의사당 청구 사건은 누가 봐도 미국 민주주의나 어떻게 보면 반란 행위로 지금 이것을 부추긴 혐의가 확인이 된다 그러면은 현직 대통령이 반란을 부추긴 그런 혐의가 돼버리거든요. 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수정헌법 14조에 의해서 이건 반역 행위일 때는 이제 공직에 출마를 금지토록 하는 그런 규정에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상당한 논란이고 연방 대법원의 판결까지 올라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그렇게 될 경우에는 뭐 출마 자체도 어렵더라고 또 당선이 되더라도 과연 대통령으로 취임할 수 있을지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이 지뢰밭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중요한 그 움직임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애리조나와 미네소타에서 이상한 그런 지금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이제 거기서 소송을 걸어서 주법원 차원에서 하는데요. 이게 의사당 점거 사건을 부추긴 혐의는 이제 반란 행위가 될 수도 있는데 이런 것을 볼 때는 주법 자체에서 이게 자격이 없다. 대통령에 출마할 자격이 없다고 판결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정말로 못 나온 것보다도 적어도 투표용지에서 이름이 빠질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지금 애리조나나 뭐 그런 데서 투표용지에서 이름이 빠지면은 그 격전지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러면은 대통령 후보가 되더라도 상당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곳곳에서 지금 이런 시도가 트럼프의 당선을 막기 위한 시도가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해질 수 있고요. 또 이제 연방특별검사에서는 지금 워싱턴 DC에서 이 의사당 점거 사건과 관련된 재판이 내년 3월 4일에 그 시작이 됩니다만은 이것을 맡은 흑인여 판사가 그야말로 아주 반 트럼프의 선봉에 서 있던 인물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빨리 진행하고 상당히 유죄 판결을 내리게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오늘 뉴욕타임스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은 격전지 6군데 중에서 5군데를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앞서가고 있는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이 유력시되거든요. 네. 그러나 유죄 판결되면 상당히 다르다. 유죄 판결이 되면은 6%가 돌아설 것이다라고. 네, 지금 연결 상태가 좋지 않은 것 같네요. 전화가 끊어졌나요? 네네, 전화가 네. 끊어졌습니다. 저는 지금 갑자기 안 나와서 네네. 이제 또 이어폰이 문제가 생겼나 그랬는데. 아닙니다. 네, 전화가 예, 예. 끊어졌네요. 전화가 갑자기 끊어졌네요. 네. 오늘은 또 시간이 또 다 돼서 여기서 끊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워싱턴 한면대 특파원과 함께했습니다.